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부기영화 같은 소리 하네. 그러면 용암해연. 자, 그러면 용암해연이 어떤 인물인가를 좀 봐야 되겠죠? 경호선사가 뭐 달라고 용암해연을 선택했을까요? 용암해연은 본명이 해연이고 법호는 용암이더라 이런 말이죠. 성씨는 조씨이고 그 다음에 누구의 제자야? 율봉 청고의 제자죠. 그죠? 율봉 청고의 제자들아 이런 말이요. 율봉 청고의 사법제자이고 율봉 청고도 유명하죠. 월송성일과 법형제이며 청봉거한. 청봉거한도 경호선사의 이 법맥에 있어요. 손잡벌 벌려는 법제자이다. 청봉거한의 손자요. 용암은 조선조 정조 7년에 1783년 전라남도 나주에서 태어났는데 언제 어느 사찰로 가서 출가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다만 어린 시절 율봉 청고의 문화로 들어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만 전해온다. 율봉 청고 정도면은 용암해연도 선을 공부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아미타불을 얘기하고 있죠. 뭐냐 또 용암의 교화 활동은 동쪽으로 통도사 해인사까지, 서쪽으로는 고을산 배양산, 남쪽으로는 조계산 지리사, 북쪽으로는 금강산 오대산, 중부의 삼각산 용문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고루 다 미쳤다고 합니다. 용암해연이 교화를 많이 하셨군요. 용암은 스승 율봉 청고를 따라서 금강산 유점사에서 백일기도 후에 백일기도를 하고 나서 목소리가 좋아져 갖고 그 설법을 잘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아미타불 후렴구를 하시게 되었더라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용암은 법회와 제자 양성의 일생을 추력하다가 1841년에 생을 마치지만 확실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초암가라는 용암의 불교 가사가 한 수 전하기도 합니다. 임기 중에 불교 가사 원전 연구 책 본문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동사열전도 있죠. 동사열전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스승의 본명은 해연이고 법호는 용암이며 율봉 청고의 법을 이었다. 월송성일 안행과 더불어 청봉거한의 손잡벌이고 호암체정 있죠. 호암체정의 증손자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다 법맥이에요. 일찍이 율봉도 스님과 청봉 스님의 문도에 참배하였더라 라고 동사열전에 써있더라 이런 말이죠. 또한 유망록 중에서도 용암전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스님의 휘는 상언이고 성은 조씨이며 여주 사람으로 조성국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휘는 어린 시절 이름을 말하는 거죠. 어머님은 여산송씨. 오마이갓. 경화선사랑 똑같네요. 여산송씨네 어머니가. 진사송일성의 따님이다. 여산송씨가 꿈에 한 마리의 청룡이 품에 날아 들어왔는데 그래서 용암이라고 했나 보다. 그죠? 이로부터 임신하여 다리차 스님이 태어나셨다. 때는 걸륭 44년 1799년 계묘년 또는 기해년 8월 초 닷새였다라고 말합니다.
1779년이 계면년이야, 기해년이야. 왜 여기다가 기에다가 물음표를 해놨지? 궁금해? 계면년이라고 하다가 그 1780년이라고도 하나보다. 했어. 굿잘. 중략. 각자 1804년에 10월에는 칠부람에서 들어가 칠부람에서 일반하셨나요? 금호 화상의 법석에서 선수업을 받았고 선수업 공부를 하셨네요. 을측년 6월에는 천축산에 이르러 율봉 화상을 폐하하였고 가월 8월에는 율봉 스님을 따라 금강산 유점사에 들어가 백일불공 행사로 몸을 정중인의에 처하였다. 정중인의에 이게 뭔 소리죠? 정중인의에 처하였다가 한문이 없으니까. 한편 경남 양산 통도사에는 용암당 해연의 영정이 그렇군요. 용암당 해연의 영정이 통도사에 봉함되어 있고 용암 해연은 율봉 청고의 사법제자로 청고에게서 무뎌진 손도끼를 전해받고 재밌는 멋있는 말이 나왔어요. 무뎌진 손도끼. 손도끼는 법맥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법통을. 이 무뎌진은 참 재밌네요. 무뎌진 손도끼. 날카로운 손도끼가 아니고 무뎌진 손도끼를 전해받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좋다고 인정하여 전국의 용암의 법화가 비쳤다고 합니다. 용암은 때로는 율봉을 주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백일기도를 하고는 목소리가 좋아져서 설법을 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일기도를 해도 또 이 목소리가 좋고 또 이 후렴구 하면은 또 용암 해연이죠. 그의 제자인 윤경, 대운, 성기도 역시 스승의 가풍을 이어서 청한 목소리로 설법을 매우 잘하였고 이후 설법의 한 전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제방에서 설법을 하다가 너무 아미타불을 높은 소리로 부르는 것은 용암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 용암해연은 선수행을 정통한 선지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나 연불적에 뛰어난 연불성의 이미지도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경원은 왜 굳이 용암해연을 사법처로 정하여 자신에게 법을 전해줄 수법사로서 그를 택하여 법을 잇는 각본을 연출하며 어렵게 법을 이었을까 하는 문제가 의구심으로 남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이를 충분하게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할 후학의 숙제입니다. 다만 논자의 추측으로는 경어가 청계사에서 만화 강백을 따라 동학사로 건너오게 되었음에 주목하고 있는 거죠. 왜? 이후 경어는 그곳에서 강원을 마치고 경어 역시 대강백으로서 이름을 떨치고 대호를 이루었으나 여기에 스승 만화의 영향력도 적지 않음을 인정하였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왜? 그 만화 강백으로부터 다 배웠잖아요. 뭐를 다 배웠죠? 유불선도 배우고, 그죠? 또, 경학도 배우고. 그래서 이 만화 강백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신의 수법자로 삼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어는 경어집에서 자신의 수업사를 만화부선으로 삼는다고 하고 스스로 지목하여 공포를 했는데 따라서 만화의 법통을 추적해보면 용월 복렬이 오해가 있고 그의 용암해연으로 이어지니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암해연을 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해지는 근거는 훗날 경어는 제자 해월에게 내리는 법계도에서 등등 상속이라는 것이 법계도를 그렸죠. 썼죠. 영월 복렬과 만화보선을 기록했고 그리고 자신을 만화문인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만화 강백을 나중에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902년이니까 1881년에 이거를 해주셨다가 20년이 지나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월과 복렬과 만화보선을 기록하고 그 자신을 만화문인이라고 자필하는 기록을 남기고 있어 만화를 거슬러 올라가면 용어는 당연히 경어의 필연의 선택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입니다.
나가는 말. 선불교의 법맥은 이심전심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져 불교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심전심의 생명을 생명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고, 불조 법맥은 그러니까 이 불교의 법맥은 이심전심이에요. 불조 법맥은 오랜 동안 선종해서 깨달음을 전승으로 법계, 법맥, 법통, 총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동학사에서 경어는 고종 16년 김해년 1879년 그의 나이 31세 되던 해에 개월의 11월 보름날 15일날 삼위승 이처사의 아들, 삼위승 누구죠? 이처사의 아들 원규 삼위가 전하는 소가 되어도 곱빗 뚫을 구멍이 없다. 곱빗들을 여기 좀 바꿔주시겠어요? 삼위승 이처사의 아들에게 전했죠. 그러니까 이처사가 한 말이 소가 되어도 곱빗들을 굶을 것이 없다. 이 곱빗. 이처사가 한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말해? 동욱이는 요즘에 공부 잘하고 있나? 아유, 얘 그냥 밥이 새끼에서 두 끼로 줄고 두 끼에서 한 끼로 줄어요. 중노릇 잘못하면 자네 소가 되는 이치를 아는가? 라고 한 게 그 이처사가 누구한테? 항명도일이한테 한 말이죠. 그 말을 항명도일이가 와서 삼위승한테 전하죠. 소가 되어도 곱빗 뚫을 곳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경호선사가 안목이 움직여서 확철대오를 하게 돼요. 이 대오의 경지는 예쁘쳐 나기 전 뭐죠?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왜 소식이 화련히 현전에 열려져 대지가 몰록 둘러 빠지고 물건과 대가 사물이죠. 여기서 물건이라는 건 사물이야. 사물과 대가 함께 공하여 옛사람의 곧 바로 크게 쉰 경지에 도달해서 백천가지 법문과 한량없는 묘한 이치가 당장에 얼음녹듯하였다. 꼭 꽉꽉 눌러 덮었던 것이 풀려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경호는 이제 장부에 일대사를 나섰던 것이다. 그 이듬해 봄에 경호는 23년 만에 그의 친형 태어 성원과 모친이 함께 머물고 있는 서산 고북면 연암산 천정암으로 보임처를 옮기게 돼요. 그래서 23년 만에 온 식구가 다 모였어. 누구만 빼고 전봉준 장군한테 시집간 큰딸만 빼고 나머지는 다 있는 거죠. 둘째 딸 여동생도 있고 친형도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그래서 천정암에서 23년 만에 해오를 하게 된다 이란 말이죠. 대단하죠. 왜냐하면은 이 23년은 경화선사가 1857년에 청계사로 입문을 하니까 1857에다가 23을 더하면 얼마요? 딱 1880년이죠. 그죠? 여기에 만난 게 1880년에 만나게 돼요. 그 천정암에서. 그러니까 23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경화가 오도가를 본 시기는 정확히 1881년 6월 경화가 고민한 전등연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어렵사리 감행한 대결단이었다. 스승 없이 홀로 깨친 고독한 각자, 선각자, 선지식, 경화의 입장에서 사법처를 놓고 그렇게 노심초사해서 결정한 일이 허주와 연결되지 못하고 허무하게 어긋나고 보니 경화는 통곡에 가까운 슬픈 오도가를 고통의 상고 끝에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화의 오도가는 슬프다 어이하리 이거부터 나와요.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 처음부터 탄식이요. 그런데 여기서 김태읍의 인간경화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가져다 주게. 이것은 경화가 법무로 심표로 보내는 것이니 그리하고 받으라고 이러게 하여간 나도 위에나 아래나 사법처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다 그랬죠. 너희가 김태희가 잘못한 건 아래는 아니지. 아래는 아직 정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아래 같은 소리야. 위만. 김태읍은 그동안 학계에서 분분했던 경화오도가의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하여 등장한 슬프다 어이하리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 해성돈쟁이 경화는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까라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무릇 의발을 누구에게 전해받을까.
누구에게 전할까가 아니야. 경호선사가 왜 전할까를 걱정하시나? 전해 받아야 되는데 이 법맥을 탕탄히 이으려면 전해 받아야 되는데 없어. 왜? 사자상승을 무사자우로 했기 때문에, 스승 없이 했기 때문이죠. 그 두고 설표했던 것으로 보다 더 확실한 예해지는 증거 부분을 제시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어떻게? 벌통의 집번거지 하나고 주장자 하나와 인필급 자심설아니요. 이거는 서 개경계 공수이요. 곡백오흑에 옥백오흑은 심언에요. 마음밖의 일이요. 무상불의 유산수라는 시 하나를 경허 법물의 심표로 보낸다. 이 부분에서 경허는 사법처를 찾아서 불조법맥 전수의 격식을 갖추고자 그 절차를 좇으려고 심사숙고했던 경허의 의지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시는 경허집에서 기허주장자에서 부차라고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고, 불교의 모든 이론과 실천적 수행은 중도 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특히 경허는 이러한 중도 실상의 경계를 이 시에서 드러내면서 허주와 그 뜻으로 함께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법물의 심표로 보내는 절차를 밟아서 그동안 육조 해능 이후 기맥이 끊어진 지 오래인 불교 전통을 한번 이어보고자 심표를 줬는데, 사실은 이 심표는 이 스승이 제자에게 발화와 가사를 주는데 그걸 못하니까 경허가 거꾸로 해본 거예요. 그러나 허주는 깨친 자 경허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런 미친놈이 그래서 경허의 우더가는 더욱 저 찬란한 슬픔의 빛을 발하고 용암 해원으로부터 그 닻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로, 이런 말이죠. 그래서 끝나요. 용암 해원으로 끝을 내리고 막을 치는 그러한 일을 경허선사가 했죠.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허는 무사자와의 무자 틀렸네. 여기 지워주세요. 이건 춤출 무자죠. 없을 무자로 바꿔주세요. 바꿨어요? 그렇지. 무사자와 사법체를 허주에게서 잊고자 노력을 기울였으나 수포로 돌아갔지만 경허는 여기에 자신의 뜻을 굴하지 않고 용암해연에 자신의 법통을 이음으로써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한국 불교의 법맥이 그 명맥이 사로잡아가는 시점에서 간신히 경허선사는 다시 경허에 의해서 그 맥을 이을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경허는 여기서 대선사로서 불조의 법맥을 잇고자 하는 한국 불교 법맥에 대한 중대한 그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식과 사명감의 발로였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허 법맥을 잇고 있는 해월 해명, 그 다음에 운봉, 향고, 진제, 법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진제 법원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점이 경허가 용암 행연에게 자신의 법통을 잇고 한국 선불교의 법맥을 정리하여 오늘날 한국 불교를 바로 세우는 업적을 남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허가 허주에게 용암으로 법통을 전하는 경허의 숙명과도 같은 필연의 노력은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잇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후학들은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 후학들 이후 경허는 수월, 해월, 만공, 하남 등 한국 근현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걸승들을 배출하였고, 오늘날 우리 후학들은 이 경허가 이어놓은 이 한국 선불교의 법맥을 잘 계승하고 선수행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경허선사가 간신히 일으켜 세운 한국 전통 불교의 이 법맥을 잘 계승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죠?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라는 게 나가는 말의 끝이군요. 아이고 어쩌나. 참고문헌은 경허법의 인물연구소, 이거는 수덕사에서 임중빈이가 펴낸 거죠. 1981년. 나는 이걸 펴낸 걸 해암 스님을 통해서 받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허는 경허집에 한불전 11권에 있어요. 성명정 스님의 경허집에 경락선을 해서 펴낸 게 있고요. 석지연의 선시, 경허, 성명정 무심, 성명정이 무심이라는 책으로 뽑아냈어요. 몇 개. 한중광, 경허 부처의 거울 중생의 허공, 부처의 거울 중생의 허공. 경허를 그렇게 해놨어요. 이 말이 들을까요? 부처의 거울, 거울 경자를 그렇게 해놨네요.
허는 중생이 하고. 안 맞아요? 서울 한길사 2001년 이흥우 경허선사 공성의 피안길. 이 공성, 이 이흥우가 공성의 피안길이라는 이 공성을 쓴 이유는 누구? 진지능 강백과 지리산 수도함에서 만났을 때 나는 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니 임종 때에 필요한 것이 뭔가? 공성이요. 나는 그 공성을 유지하고 있으니 별로 두려울 게 없어라고 해서 이 공성을 유지하는 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서경수 박사의 한국 불교 철학의 한국적 전개 서울 불교. 이 서경수 박사도 내가 그 수덕 아니 어디야 해인사를 몇 번 내려갔더니 해인사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와갖고 거의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불행하게 교통사고를 당했다나 해서 불행하게 죽어요. 하남중원 스님 연남고사편에 선사경화상 행장 한국불교연구원에서 조계종 불교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경화방국의 선풍과 법매겠죠. 일지의 경화 옹산의 작은방에 도인다 임기중의 원전 연구불교가 사과했죠. 임해봉의 친일불교론에 친일불교론에 보면은 김태읍이 나와요. 김태읍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요. 현담의 경선사 일대기 윤천광의 착한 일 많이 하게 그대가 붙어있어가 있죠. 알죠? 윤천광 얘기. 그 다음에 고봉 경옥은 누구예요? 고봉 스님. 욕자라는 고봉 스님. 거배가. 김태읍이 아니 고봉 스님이 욕자라는 게 아니라 춘성 스님이 욕을 잘하는구나. 춘성 스님. 이 고봉 경옥이라는 이 거배가는 말씀드렸다시피 김태읍의 인간경화 일대 평전의 원문을 어느 절에서 어디라더라? 남한산성에 있는 뭔 절 뭐래더라? 거기에 들렸다가 오시레 속에서 이 김태읍 스님 거의 원문을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봉 스님이 돌아가시되 아야아야한 그분이죠. 예. 그래서 이 책을 그 김태읍 스님의 인간경화 평전을 쓰셨는데 내가 그것을 입수해서 보니까 안타깝게도 경허 스님이 김태읍 스님이 직접 쓴 육두문자가 있어요. 뭐 이런 시부럴, 뭐시었제,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다 뺐더라고요. 빼서 그냥 언어순화 운동을 해갖고 욕을 뺐는데 나는 욕까지 다 넣었어요. 한 글자도 안 뺐어요. 한 글자도 안 빼고 안 보이는 건 물음표라도 해갖고 저기 김태읍의 인간경화 평전을 제가 펴냈잖아요. 인간경화 연구. 그랬는데 이 고봉 경옥은 욕한 거를 다 뺐어. 그래서 실감이 안 나. 경허 스님 욕 잘해요. 나도 욕 잘해. 김태우의 비판 6호. 그래서 그 다음에 장희옥이라는 분의 동사 열전 아까 했죠? 나 욕 잘해. 어쩔래? 해봐. 황정수 경허방공의 선사상령. 하훈의 경허무예행의 연구 이거 등록대 대학원의 이거 석사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이거 박신자의 경허의 선사상 연구 이것도 석사 논문이야. 김영수도 석사상 논문 석사 논문이야. 홍현지 경허의 삼수갑성과 상체 오냐 대각사상 어딘 줄 아시죠? 네, 엄청 힘들었어요. 고영석 교영여의 미도선 불교학보의 동국대 연구 박규리 경허선시 연구 동국대 박사 논문. 그 다음에 또 앱스트랙트는 기본으로 항상 해야 되니까 이것도 앱스트랙트 하나 하려면 한 장당 뭐 5만원씩이래요. 이런 젠장. 이거 다 내가 쓴 거야. 나는 내가 직접 썼어요. 전부 다. 말이 안 되죠. 영어를 한 장에 5만원씩 받으면 어떡하냐. 이것도 몇 장은 써야 되는데. 나는 전부 모든 거를 다 내 손으로 내가 썼어요. 응? 이것도 뭐 몇 장에게 제한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앱스트랙트를 붙여갖고 이 논문이 일단은 통과가 되고 불교학부에 실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이거 뭐냐 이거 잠깐만 이거는 안 해줬네. 이거. 논문도 이 영어까지 다 완성이 돼야 이게 통과가 되기 때문에 다 써야 돼 혼자. 여기 끝내야 돼 이거. 아이고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